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로 오늘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어떤 이야기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또 이야기 풀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상한 게 떴네요. 잠깐만요. 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저커버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머스크 얘기, 젠슨왕 얘기, 그다음에 트럼프 얘기, MS, 테슬라 얘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먼저 저커버그 얘기 먼저 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저커버그가 이제 그 트럼프 호감을 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잠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트럼프한테 이제 좀 약간 원래 노선을 이제 민주당 쪽 노선이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호감을 사려고 최고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팩트 체크도 폐지하고 UFC 어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인사죠. UFC 그 인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 요 분이시죠. 요분을 이제 인사로 고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 측근인 이분을 이제 UFC 다나 화이트라는 분을 이제 고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팩트 체크도 해서 이 팩트 체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가 멘트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멘트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고 뭐 대선 이후에 트럼프를 호감을 사려고 이렇게 노력한 기업은 없었다. 뭐 이런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 트럼프 행보를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후 일론 머스크가 뭐 무색할 정도의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수년간 저크버그가 사실은 상당히 뭐 약간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메타의 전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메타가 팩트 체크가 되게 불편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 사실은 예전에 막 가짜 뉴스 뭐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판별하는 걸 옛날에 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팩트 체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가 팩트 체크가 없어지는 뉴스가 상당히 미국에서는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 돈 위드 뭐 팩트 체크 이 부분이 엄청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뭐 한 100여 군데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팩트 체크라는 부분에서 이게 트럼프 쪽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 이 부분이 엄청나게 트럼프 쪽에서는 아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요거는 트럼프가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딱 집어서 돌아서 제대로 된 기사가 왔다. 얘네가 이제 제대로 된 기사, 제대로 된 이제 좀 애가 말을 듣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와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 검열을 한다고 이제 주변에서는 저커버그가 너무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냐 급격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변한 것 같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바뀌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치적 환경과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가 일단 좀 취임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완화를 많이 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수층 지지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관해서 이제 정치 광고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나 중립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에 거대한 광고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틱톡이 많은 부분에서 좀 약간 라이벌인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틱톡이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로비력이 좀 강해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1기 시절에 저커버그가 약간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대립을 해가지고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 부양에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좀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이 그 페이스북 알고리즘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발언도 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트 체크만 좀 놓고 보면 이걸 왜 폐지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아요. 근데 그 저크버그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팩트 체크를 왜 폐지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중립성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 자체에 관해서 중립적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또 다른 검열이라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팩트 체크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규제의 충돌이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국가마다 다른 법적인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 어떤 뭐랄까 페이스북 쪽에서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되는 그거 있고 검증에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AI가 또 많은 걸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해결하는 것보다 AI가 저절로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라는 사람이 해결해주는 것보다 AI 알고리즘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는 AI 쪽에 좀 더 많은 치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AI 쪽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팩트 체크라는 이 부분을 좀 뭐 결별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팩트 체크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고 나서 자기가 뭔가를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기분이 뭐랄까 뭔가를 기사를 썼는데 이걸 팩트 체크란 이유로 아니다라고 자꾸 디나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사용자들이 기분이 나쁜 부분이 좀 있어. 야, 이런 부분이 계속 하게 되는. 팩트 체크기는 저는 왜 몰랐죠? 아 원래 있습니다. 오, 예. 되게 특이한 기능이네요. 네네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땐 결정적으로 AI가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AI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인위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불필요한 네, 저는 그 기술이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많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게 네. 아닌가. 계속 듣는데 네. 되게 불필요한 그런 네.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 되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능으로 가면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호감을 사는 요 부분에 팩트 체크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쪽에 요게 들어가면서 좀 더 나머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기능이 더 가는 이런 효과가 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AI 쪽에 더 힘이 가는 게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없어지는 기능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없앴네요. 그죠? 아니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좀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일찍 간다라는 생각이고 원래 수순이었는데 네네네네네. 그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끔. 저크버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틱톡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틱톡이 트럼프 쪽에 이제 지금 계속 로비를 하거든요. 이걸 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틱톡 그거 첫 번째 심사가 이번 주던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예, 이제 그거를 지금 되게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틱톡이라는 대체제가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대척점에 있는 틱톡이 있다 보니까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가 틱톡하고 비슷한 틱톡의 운명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거 좀 빠르게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머스크의 유럽 내정 간섭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아 이거 어제도 전해주셨어요. 네, 오늘 또 얘기했어요. 일론 오늘 머스크가. 또 그랬어요? 제가 볼 땐 일론 머스크가 내정 간섭을 계속할 것 같아요. 이게 내정 안 좋은 것 간섭을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정 간섭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의 내정 간섭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내정 간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내정 간섭을 또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 정치권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놓고 X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가 올려놓고 이제 북동부 지역의 유죄 판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와우라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요 지역의 어떤 그 외국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전체 인구의 17%가 이민자라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에 이제 나끔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넣으면서 약간 스페인 쪽에 이미지를 약간 호도하면 약간 그런 기사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게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으면 스페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스페인에 이런 게 있었어? 나는 모르는 내용들인데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나 여행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오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들을 뭐 천연스럽게 딱 싫게 되고 본인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눈에만 뭐 관계 없으면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렇게 막 기사를 막 싫게 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네, 제가 볼 땐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눈에 아니면 상관없잖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쪽에서는 당연히 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절대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타국 정치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도 그 지금 총리가 이제 그 경찰 총수일 때 당시에 어떤 사건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동 성착취 문제를 은폐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것도 14년 전 얘기인데 그 갑자기 끄집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불거졌고 그게 이제 당파적인 문제로 지금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얘기도 무능한 지금 총리를 무능한 멍청이라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X 홍보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머스크의 X 왜요? 왜 X를 접속자 수가 많아지게 논란이 네, 일어서? 노이즈 마케팅이 일단 하나라고 봅니다. 오 이거 네. 악수 아니에요? 악수. 아니 일단 그런 소셜 마케팅 X를 많은 사람들이 볼 거 보게 아닙니까? 되니까 X가 사실 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일단 마케팅을 하는 거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유럽 연합이 지금 되게 전기차와 탄소 규제에 관해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거를 관해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머스크가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불만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어떤 불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머스크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트럼프랑 이제 트럼프가 시켜서 한다거나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그런 건 같습니다.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X의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영향력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기차와 탄소 배출 규제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를 영향을 행사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 지금 이탈리아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기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지금 유럽 쪽에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산업적으로 뭔가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유럽에서 뭔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지금 뭔가를 쥐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큰 그림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뭔가 많은 것들을 그리고 있고 뭔가 규제 철폐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제가 빅피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환경 결정자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기 위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 자신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런 것들이 밑자락을 깔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아니면 제가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굳이 그죠? 네, 지금에 와서 이걸 옛날 얘기를 꺼지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새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밑자락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이스X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지금 BYD 쪽에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전기차는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보면 그러면서 지금 각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슈가 붙는 지역은 다 밀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소식 잠깐. 네. 젠수당.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어제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취재를 좀 했으면 좋은데 이제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젠수당 삼성전자 HBM 개발 성공 확신. 이 앞에는 언젠가라는 단어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신은 한다고 했는데 언젠가라는 단어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굴욕 아닙니까? 아니 확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질문이 네. 이제 질문을 어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HBM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장기간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왜 못하냐? 그런데 이제 저희 기자분들이 좀 좋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성공 확신한다. 언젠간이겠죠. 장기간이니까 언젠간 확신한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젠수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설계 단계부터 내재된 결함이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젠수당의 정확한 멘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계 자체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계 자체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설계 자체에 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엄청 그 설계를 누가 삼성전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자체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제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설계 단계부터 내재된 결함이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 그대로 제가 가져온 얘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젠수당의 말을 되게 은유적으로 하고 약간 의미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랬더니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언제가 이제 될 것 같냐, 언제 이제 이게 통과할 것 같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인 것처럼 오늘 날짜가 수요일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오늘이 수요일인 것처럼 언젠가는 삼성이 통과할 거다. 언젠간 통과하겠죠.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얘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예, 약간 기다려 이런 거 달라는 아니에요? 겁니다. 기다려 달라. 통과할 거다.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 올랐어요. 네, 3%나 그러니까 이제 올랐어요. 이겨낼 거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응원해줬네요. 응원. 예, 주가는 의미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GTX도 사실은 그 마이크론 그 우리나라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들어가서 사실은 마이크론 거 들어가서 예. 하이닉스 게 아니라 네, 이제 신제품에 그죠?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제가 어제 그 말씀 잠깐 참 제가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HBM 왜 못 들어갔느냐고 다들 물어봤어요. 왜 공고를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아주 훌륭한 회사고 이 같은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여전히 넘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황 회장님이. 네, 그러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테스트 중이다. 하지만 이후 1년 넘게 가깝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탑재하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테스팅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한국 사람들은 급하다. impati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patient. 너무 급하다. 참을성이 없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 왜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테스팅이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10개월인데 긴 시간이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는 우리 과거 회사의 첫 번째 HBM을 공급한 업체이고
HBM을 개발한 회사다. HBM 공급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 날짜입니다. 수요일인 것을 믿는 것처럼 확신한다. 예, 그러니까 그냥 믿어줬네요. 예, 믿어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인 주신 거 있죠? 사인.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믿지 않지만 젠스낭은 믿어줬다. 네, 그죠? 사인해 주신 네. 겁니다. 사인. 예, 그러니까 워런티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니어님. 그래서 오늘 주식 뛰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떴어요. 실적 안 좋았는데도 뛰어가지고 네, 네.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본전을 찾아간다고. 네. 몇 %였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아 오늘 3.4%로 많이 뛰었네요.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계속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88,000원에서 그리고 많이 이제 그 떨어졌어요. 황 회장님이 최 회장님 만나셔가지고 아 맞아요. 만나. 뭔가 얘기하실 거라고 오른쪽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오는 대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꿈꾸던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좀 만나셔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약간 굴욕적인 거를 좀 봤는데, 그 중국 신문들은 좀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기사를. 우리나라가 막 엄청 그 TSMC 같은 KSMC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 막 너무 막 거기 중국 매체는 사실 정부 영향력도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막 되게 막 이렇게 깔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빨리 반도체가 좀 저희가 좀 빨리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제 이 좀 기자분들도 제가 현장에서 이게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젠스낭 CEO와 몇 마디 안 나누면서 정말 이 듣고 싶은 얘기를 참 끌어내려고 많은 얘기를 끌어내려고 기자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마디 들으시려고 그 젠스낭 CEO가 이 멘트를 되게 아끼시면서 애정어리게 얘기해 주셨는데, 들으려고 몇 마디 지금 한 영어를 몇 마디 되게 많이 던지시는데 멘트를 되게 아끼셨더라고. 보니까 이 간담회가 제가 볼 때 10분 내외로 진행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멘트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예. 말을 아끼게 되는 거죠. 네네. 끝나고 이제 나라별로 잠깐 멘트를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가별로 이 간담회를 잠깐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로봇에 우리나라는 로봇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 로봇에 그것도 약간 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로봇이 이제 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로봇이 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나라별 로봇이 없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이분 또 이제 즉각 처리할 것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분이 오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트럼프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트럼프 얘기하셔가지고 엄청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모아가지고 아까 쭉 한번 얘기하셨는데 바이든 얘기한 거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천연자원에 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바로 다음 날 자기가 금지한 발언 반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천연자원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자기가 반발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천연자원에 대해서 엄청난 그 본인이 이제 에너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이루고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독이나 러시아 같은 데다 이제 그러니까 강한 아메리칸, 마초적인 이런 거를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분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본인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환경 규제 이런 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류 비용 이런 거보다 이게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막대한 그게 있지만 이게 이제 인프라가 중국이 요 운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슈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린란드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 그 덴마크 여기 이제 그린란드가 어느 쪽에 있냐면 위쪽으로 가면 이제 캐나다 위쪽에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덴마크 위쪽에 이제 덴마크령 쪽이에요. 그 인구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고령인데 1년에 이제 덴마크에서 그 그린란드 쪽에 한 그린란드 전체에 한 7,200억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전체 GDP의 한 20% 정도를 주는데 그게 되게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란드 쪽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덴마크령으로 하지 말고 미국령으로 와라라고 지금 계속 이제 구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오면 뭐가 좋은데요? 땅으로 이제 약간 알래스카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이제 천연 자원이 있고 이제 이게 또 뭐냐? 여기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있으니까 거기가 사실은 러시아 견제하기가 지금 좋잖아요. 거기가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지정학적으로 뭔가를 견제하기 좋은 그렇네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강한 아메리카는 약간 그런 게 영토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이제 갑자기 아닌 나중에 홍두깨처럼 덴마크 땅이 있다. 근데 덴마크가 국가 경쟁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린란드는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덴마크가 자기를 홀대했다 보니까 그린란드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첫째 아들이 거기 날아갔어요. 갔다가 한 5시간 정도 있다 왔거든요. 한 대 봤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제 환대를 해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쪽에 이제 천연 자원도 많아요. 히토류가 많습니다. 히토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가 또 중국이랑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또 많고 에너지 자원 석유나 이런 가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좋은 땅이 우리다 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거기를 미국용으로 욕심을 내고 네, 있는 괌처럼 거네요.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덴마크. 근데 오히려 투표를 하겠다고 이제 그린란드가 갑자기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갑자기 트럼프가 그런 걸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트럼프가 기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인한테는 최고이지 않을까요? 네, 미국인한테는 좋은 대통령 같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또 트럼프 데이터 센터에 뭐 200억 달러 유치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잠깐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MS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어제 제가 떠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MS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이게 이제 30억 달러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인도에 30억 달러 AI 클라우드 확장 가속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 사디아 나델라가 7일 방갈로에 열린 이 회의에서 하겠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AI 확장이고 이제 뭐 전반적인 800억 투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인도가 사실은 이제 수학이 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수학 천재들 많잖아요. 네. 정말 수학이 대학교가 정말 발달됐고 공대가 되게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되게 많고 사실은 뭐 중국이 많다고 하는데 인도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인구를 신고를 잘 안 하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이라고 하는데 14억이 뭐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인도의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 좋고요. AI 혁신 허브로서 인도가 되게 좋습니다. 수백만 명 정도가 프로그램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AI 인재풀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타 컨설팅이라고 되게 발달돼 있고요. 인포시스나 위프로 같은 글로벌 IT가 여기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사실은 되게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권이 되게 영국이 일단 이 오랜 기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다 영어를 하시잖아요. 좀 네.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게 식민지 좀 아이러니한데 그렇죠. 식민지를 영어 쪽에 이렇게 통치를 받아서 영어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IT가 일찍 발달돼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영어권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또 최근에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체 엔비디아가 가다 보니까 MS도 여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데이터 센터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럼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엔비디아도 갖고 여기도 지금 애저가 지금 가서 여기를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MS도 여기도 MS도 여기를 애저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여기 그 총리 자체도 IT를 여기서 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핫합니다.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투자해도 충분히 뽑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지금 들어서 여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여기를 한번 좀 가능하면 인도랑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멀긴 하지만 가까운 중국도 하긴 뭐 잘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제 그 애플하고 테슬라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좀 수집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 이미 뭐 그 사이버 트럭하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은 이미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9,500만 달러 시리가 이제 물어주는 사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그 이제 최고 경영자가 팍4 19에 이제 이게 생각보다 범인을 빨리 잡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누출된 게 아닌가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뽑아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히려 테슬라가 역으로, 예, 네. 경찰에게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 지화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위치 정보나 카메라, 영상 커버에 접근 가능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경우 더 많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뭐 전역에 있는 충전 정보소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다 빨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 같은 경우는 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정보를 듣게 되고 이 사이버 트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다 많은 정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이고 모르긴 눈이고 이건 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듣고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너무 과도한 정보를 하는데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관련법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리 관련된 거는 얼마 전에 정보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네, 조사를 들어가면. 무서워요, 시리. 저도 쓰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지금 시리는 생각보다 이게 뭐 애플이 로컬 프로세싱이나 옵티민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방지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익명화, 암호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애플이 이 정도를 지금 물어주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에는 이 정도 금액을 물어줄 정도면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수집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느 건지 잘 모르겠고 사이버 트럭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정보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정보 수집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까지 이게 수집이 되고 허락이 되는지에 대한 관련 법이 잘 정비가 돼 있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될 거 아닙니까? 왠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근데 기술의 우리가 발전은. 대화하는 녹음들이 우리가 녹음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걸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원래 전화 통화도 녹음하겠습니다. 이러고 녹음하는 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잖아요, 저절로. 이런 거요? 대화할 때. 대화할 때요? 네. 자동으로 녹음되잖아요. 그거는 몰랐어요. 그래요? 그 기능이 있어요? 있습니다, 다. 몰랐어요. 갤럭시에는 다 있는데. 그것도 무서운데요? 그것도 무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문제로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 네. 기술이 발전을 하고 보안, 사생활 침해 영역에 네, 가이드라인들이 조금 세워져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비트코인은 좀 떨어졌던데. 네, 맞아요. 암호화폐 떨어져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95,000달러거든요. 그래서 네. 남은 시간 동안 암호화폐 브리핑 좀 도와드릴게요. 95,000달러 선 지금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켓캡이 7%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더 많이 떨어지고 리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었는지 그 이야기들 제가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말씀을 길게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는 뉴욕 증시 영향이었어요. 뉴욕 증시 고점론이 나오면서 미 증시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졸트라고 하는 구인 건수 보고서예요. 근데 이거는 민간에서 집계를 한 거예요. 공식적이진 않아서.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노동 지표를 봤을 때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이게 이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이 많이 됐다라는 거고 노동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경제가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 보고서가 좋으면은 연준 쪽에서는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가 오래 있을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고용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거든요. 간밤에.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뉴욕 증시를 이제 끌어내렸는데 그 영향을 이제 비트코인이 받아갔고요. 급격하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상승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약 3억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여기 제가 수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소식 전해드리기 직전에 유명한 트레이더가 자기가 롱 포지션에 복귀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관한 기대감이 시장에 너무 많았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롱 포지션에 베팅했었던 투자자분들이 청산 비율이 숏 포지션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청산 쇼크가 왔고 이 청산 쇼크는 또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쪽으로의 유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자금 유입 ETF 쪽으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많은 순유입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는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뉴스들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주요 지지 구간 위에서 거래가 되고 저항이 적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그 X에서 한 이제 분석가가 요 이제 차트를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보시면 인 그리고 아웃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당시의 가격 대비해서는 저항 구간이 좀 적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지표를 보여드리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자면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 수익 코인의 급등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를 넘어설 차세대 강자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이 2024년도에 좀 많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상위로 급부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200달러 선 아래로 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워처구로에 따르면은 이 라울팔은 이제 또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한번 그분의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수익 코인이 기존의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됐고 과거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상승의 추세는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과 네트워크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수익 코인 쪽으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을 브리핑을 자주 해드리는데 그쪽으로 수익 코인이 갑자기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 코인이 솔라나만큼의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에 관한 논란들이 지금 시장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위가 일단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강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수위는 프로젝트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관심도를 좀 시장에서 같이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의 만찬은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100만 달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제 트럼프와의 만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빵 이렇게 뜨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 티켓, 이제 만찬 티켓, 이제 리플 CEO도 굉장히 이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트럼프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만찬을 이미 가지게 되신 겁니다. 이 만찬에는 리플의 법무 책임자인 알데 로티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법무 책임자가 참석을 했다? 그런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법률 책임자가 같이 참석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의 소송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랩피셜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보시면 되고, 일단 실제로 이제 트위터 게시물에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 등판을 하셨습니다. 트럼프와 알데로티와 함께 훌륭한 저녁을 보냈다. 2025년 멋진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데로티는 비프 부르기뇽을 먹었나 봐요. 이게 정말 맛있었다 이러면서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맛있었나 보네. 네. 그리고 이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미국 내 비즈니스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고용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리플이 이제 우리가 회사가 확장이 되면서 구인을 할 건데 미국에서 70%의 구인을 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일종의 뭔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도 조금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치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리플이 체인링크와 협력을 해서 RLUSD 스테이블코인의 디파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인링크 쪽으로의 이 어떤 온기가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플과 체인링크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가격 흐름의 커플링성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리플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사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체로 이제 체인링크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은 이제 체인링크라는 코인과의 협력을 좀 앞으로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들도 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가 준비 자산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알레시 미힐 총재가 외환 보유고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스위스는 금 보유량의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국민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엔 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도입이 달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금융 준비 자산으로 통합해서 경제 회복력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준비금을 도입하면 홍콩도 이를 발빠르게 따라야 한다, 이런 또 이야기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조금 좀 다른 입장이에요.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국제 거래 수단으로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고, 러시아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설치를 공식적으로 또 제안을 하면서 그게 이제 발의를 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스위스, 독일, 홍콩, 러시아 이렇게 정말 여러 국가들이 이제 준비금 도입에 관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 사실 이게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인 계좌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야 하는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은 제 생각엔 아마 가장 보수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지만, 일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 자체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 쪽으로의 채택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저희 랩소디 또 여기서 한번 제 이야기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부장님과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또 좋은 소식들 전달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CES 2025에서 발표했던 발언을 정정하며 자사의 새로운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와 다른 파트너사의 메모리를 모두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8일 성명을 통해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메모리 제품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CES 2025 글로벌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래픽 메모리 관련 발언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앞서 젠슨 황 CEO는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과 SK는 그래픽 메모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젠슨 황 CEO는 발언을 주워 담으며 별 이유가 아니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이 확산됐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GDDR 시리즈를 포함한 그래픽 메모리를 글로벌 GPU 제조사에 공급하는 주요 업체로 업계 내 경쟁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GDDR6의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그래픽 메모리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의 이번 정정 발언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메모리 파트너와의 협력을 인정하며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발언으로 인해 업계 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만큼 엔비디아와 삼성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발언을 정정하며 삼성전자의 RTX 50 시리즈 협력 사실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경쟁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를 초과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SK의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8일 최 회장은 SK 전시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황 CEO와 회동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동안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보다 뒤처졌지만 최근에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HBM 개발에서 SK하이닉스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HBM3 8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납품한 데 이어 10월에는 HBM3 12단 제품 양산에 성공하며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며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논의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적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은 황 CEO가 디지털 트윈과 최근 발표한 코스모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래픽 메모리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은 황 CEO가 엔비디아의 AI와 GPU 솔루션 전반을 총괄하고 있어 세부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논란이 과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스스로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야 하며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CES 2025에서 젠슨 황 CEO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I 및 반도체 분야에서 SK의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